네, 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한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라는 이제 승천 씨의 카페 글이 있습니다. 이 카페 글을 보면서 먼저 이제 우리 이제 그 협회 회원들은 이제 거점 다주택자고 그다음에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작년이 2020년 기준이죠. 지금 21년이니까. 이때 이제 6.17 이후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해서 폭거가 시작됐죠. 폭주. 그래서 이제 우리 협회도 헌법 소원을 이제 걸어놨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다양한 것들을 뭐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를 이제 적폐다, 폐지시키겠다라고 협박하다가 작년에는 이제 아파트는 폐지시켰는데 이번에는 또 빌라가 오르니까 빌라도 폐지시키겠다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요건 백지화했어요. 그죠? 왜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양보다 정부가 공급하는 양이 거의 많아버리니까 지금 현재 주택정책은 그 한 2만 % 정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이제 그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옥죄기 위해서 나온 정책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는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보험을 들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집에 이제 돈을 내고 이 집을 이제 들어와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내고 들어와 살았을 때 임대인의 어떤 그 실패가 있을 수 있죠. 경제적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뭐, 나름 뭐, 직장이 어려웠거나 지금처럼 금리를 인상하면은 이자를 못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칠 때 보면은 이제 후순위 임차인들이 돈을 일부 날리는 경우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 사업자한테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낸 돈을 100% 보존하도록 임대인에게 강력한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의 부여 방법으로 보증보험을 드는 방법이었다 이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임대인이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에도 과세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대출도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5% 이상의 인상률도 억제하고 있고 못 올리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년 2+2 해가지고 임차인이 원하면 4년 내내 살게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세제 혜택은 취득세 뭐 이런 뭐 쥐꼬리만한 건 몇십만원짜리 주고, 나머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불이익을 준 상태죠. 근데 이 상태에서 또 보증보험까지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보증보험을 들으라고 권장을 하는 수는 있겠죠. 권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또 임차인 또한 자기가 이 집에 입주를 할지 말지는 법률 관계를 따져보면서 입주하면 되겠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성인이니까. 그러나 지금 이 그 민주당 안은 뭐냐면 보증보험을 들으라는 거예요. 임대인이. 누구를 위해서? 임차인을 위해서. 임차 보증금이 날리지 못하도록 임대인 네가 보증보험을 들어.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월세를 받은 돈으로 일부 토해서 보증보험을 들으라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보증보험을 들지 않으면은 징역을 살리거나 벌금을 때려버리고 해서 전과자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 이 얘네의 처음에 그 제안했던 법률입니다. 웃기죠? 보증보험 같은 거 안 들면 징역하고 벌금을 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를 법이랍시고 만들어 놓고 유지하다가 이럴 때 우리 협회 회원들 중에서 멘탈 약한 친구들은 경매를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주택도 보유했으면 지금 또 더블 됐을 건데 보유했던 주택도 팔아치우는 등 또는 뭐 시금을 전폐하는 식으로 그 실망하고 낙담한 친구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나 징역과 벌금을 때리는데 보증보험을 그래서 징역도 안 맞고 벌금도 피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들려고 문의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빚이 많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안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보증보험을 들어주면은 또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부도 나면은 자기가 돈을 메꿔야 되거든요. 보증보험을 먼저 내줘야 되니까. 임차인한테.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HUG, 허그죠. 허그의 부실한 어떤 경영을 메꾸기 위해서 강제로 보증보험을 들게 한다. 그래서 이제 부실을 막으려고 그런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상황의 진위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 정부기관 또한 보증보험을 들려고 우리가 가도 거기에서 입맛대로 분리를 해서 빚이 많으면은 보증보험을 안 들어주니 그러면은 빚이 많은 사람들은 꼼짝없이 징역과 벌금을 살아야 되는 구조를 이걸 법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수많은 그 교육생들, 그다음 부동산 투자자들, 그다음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정말로 힘든 세월을 거의 한 8개월, 9개월 살았죠. 왜냐하면 8월 18일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8월 18일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영락없이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징역살이를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징역살이의 그 이유치고는 웃기죠. 보험 못 들어서 그런다. 그런 식으로 상황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랬죠. 요거는 100% 위헌 사유니까 위헌이다. 이거 보험 안 든다고 사람을 징역 살리는 게 형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초등학생이 만들어도 그렇게 안 만드는데 이게 판사하고 검사들이 뭉쳐 있다는 민주당에서 생각해낸 거 보면 얘네가 얼마나 독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인지를 너무 볼 수 있는 거다. 위헌에 대한 우려도 한번 안 하고 그냥 법을 만드는 애들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던 그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100% 위헌이 될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위헌이 될 거를 버티는 심지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뿐이다. 한번 보내보라 그러지 뭐 라고 제가 몇 개월 전에나 저번 달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그 한 8월 10일인가 조웅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이 민주당에서 욕 뒤지게 많이 먹는 국회의원이에요. 문바들한테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말이 되냐?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인가 될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막 만연되게 하니까, 이 조웅천 국회의원이 이제 개정안을 낸 거죠. 야,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딨냐 하면서 개정안을 그때 냈었고, 개정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이죠.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보증금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보험을 면제해주자. 면제.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보증금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받고, 그리고 그 임차인이 보험을 안 드는 것을 동의하면 굉장히 쉽죠. 이 조건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최우선 변제만큼만 보증금 받고 나머지를 월세로 받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임차인은 월세도 높은데 뭐를 합니까? 보증료를 내야 돼. 얼마를? 25%를 내야 돼요. 그러면 더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인은 보증보험 안 들어도 된다고 동의를 하겠죠. 왜? 최우선 변제는 경매를 쳤었을 때 어찌됐든 받는 돈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25%를 주면서까지 보증보험을 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험의 의무를 면제시켜주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화 되는 것이고요. 그죠? 왜냐면 임대인은 전세로 했을 때는 보증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월세,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작은 보증금만 있을 때는 어떤다? 보증보험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제일 힘드냐? 서민이 힘들어지는 거죠. 왜? 서민 입장에서는 전세를 살면 좋은데 이 법이 월세를 살게 하고 또한 이 월세도 보증금을 최소화하고 월세 부담을 늘려버리게 되기 때문에 서민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책은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피해가 생기면은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많아지면 자동차를 없애버리자는 주의로 하는 사고를 가진 애들이에요. 민주당이.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거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임대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이 된 거예요. 임대인은 보증보험을 안 내려면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 깔고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해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서민이 더 주고 나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민주당에 누가 그랬지, 김병준인가 진병준인가 뭐 이런 사람이 원래 선진국은 전세 없고 월세만 산다면서 큰 소리 쳤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 최소화시키고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동의하기만 하면 보험의 의무가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LH니 뭐니 이런 데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때 자기들끼리 이제 그 보증보험을 들거든요. 이 보증보험을 드는데 이 보증보험을 들은 사건 이미 들었는데 또다시 임대인한테 들으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LH 대출은 LH 입장에서도 임차인한테 보증보험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요런 거. 그래서 보험으로 보상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보험 의무 가입이 의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종천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방송도 했고 요걸로 우리 그 마니또 회원들한테 제가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랬는데 갑자기 한 일주일 7일 사이에 이 법안이 계류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그 민주당이 이 법을 반대해서가 아니고 이 조응천안을 동의를 하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손해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익되는 부분으로 고민한다고 계류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 18일이 지나갔고 현재는 9월 2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8월 18일부터 이 법이 이 조응천안이 계류가 돼 버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부터 이미 우리는 의무가 위반돼서 이제 경찰서에 고소만 하면 우리는 이제 벌금하고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 사안이 생겨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회원들이 좀 걱정을 좀 많으셨던 거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을 하기를 선거 앞두고 얘네가 그런 모험할 정도로 짱돌은 아니야. 완전히 독재일 뿐이지만 그 정도 센스는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조만간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곽이사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 승천 씨가 9월 1일 날 쓴 거고요. 여기 보니까 원래 신문에 관심이 없었던 승천 씨인데 이 시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죠. 자, 본회의의 계류 중엔 등록 임대사업자의 최대 화두인 임대보증금 보험에 대한 개정안이 궁금해서 봤는데 마침내 이제 9월 2일 날 통과된 걸 봤다. 이 얘기했어요. 9월 1일 날. 그래서 결국 소액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왜? 최우선 변제는 경매를 당해도 다 보장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보장을 받는데 또 보험까지 들으라는 것은 이중으로 이제 억압을 하는 것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최근 1년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법제화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나마도 작은 부분이나마 상식선에서 개정돼서 다행이다. 네, 이게 얼마나 사람 괴롭히는 겁니까? 그죠? 사람 진짜 괴롭히는 거죠. 1년 내내 괴롭히다가 마지막에 바꾸면 그 1년 동안 스트레스는 누가 감당할 겁니까? 병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의안 정보 시스템에 가보면 민간 임대주택을 쳐봤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계류 법안이고 이 처리 법안입니다. 그 여기 보면은 이게 처리 법안이라고 써진 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가 있는 게 뭐예요? 조응천이가 했던 안건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의결은 언제냐면 8월 31일 날 됐습니다. 수정 가결이래. 그러니까 조응천안이 있으면 원안이라면 원안에 뭔가를 더 하나 수정해서 통과시킨 것이다. 제가 아까 그랬죠. 뭔가 이 당시에 계류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조금 더 이익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있었기 때문인데 수정 가결이 된 모습을 봤고요. 그럼 수정된 어떤 법안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 수정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7월에 수정안을 제안했답니다. 자, 요걸 내려야 되나? 개정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의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위반 행위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과받을 수 있어서 상한을 3천으로 정하자.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이 10억이에요. 그럼 10억이면 보증보험을 안 들면 1억, 10분의 1이니까 그렇죠? 1억을 과태료로 내라는 거예요. 이 과태료안이 원래는 원하는 뭐예요? 징역형, 벌금형이었는데 조응천 의원의 안에서는 과태료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 과태료로 바꿨는데 과태료에서 조응천 안은 100분의 10은 무조건 부과하자.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면 10억짜리 전세면 1억을 부과하자라는 주의였고, 이제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건 좀 세지 않냐. 100분의 10분의 1을 과태료로 내되 야 차라리 3천을 넘으면은 3천 밑으로 보자. 예를 들면 10억짜리 전세 보증금이면 원래는 1억을 받아야 되는데 과태료를 그럴 경우는 3천이 상한선이다. 요렇게 이제 국토부에서 바꾸자고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위반 행위에 비해서 과도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함으로 이거 다 위헌받습니다. 가면 100% 위헌받아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정부 공무원들은 아는데 국회의원 애들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교만방자해진 거죠. 그래서 헌법소원을 받아서 헌법재판관들이 진짜 총선 전에 얘네가 권력을 잡았을 때 지들이 만든 법을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강력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인정받는데, 아다시피 헌법재판관 자체조차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종속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자체가 김명수가 문재인 정부의 그 어떤 오더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녹음 파일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의 권위가 상실된 지는 아주 오래됐죠. 국회도 없어져 버렸고. 그죠? 그러니까 상권분립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낭비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과태료의 상한을 3천만 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인 보증금에 가입하고 임대인이 보증 수수료를 전부 지급하면 이렇게 되지. 요거 또 하나 있단 말이야. 과태료 상한을 3천으로 정하는 거 1안. 두 번째,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가입한 거예요.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자기가 임대인이 아니고, 그런 다음에 임대인한테 보증 수수료를 전부 받으면, 그러니까 임대인이 준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조차도 임대인한테 보증금 보험을 가입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중가입 아니냐. 이미 임차인이 가입했는데, 임차인이 이미 가입했는데 또 임대인한테 가입하라고 하냐. 자, 임차인이 가입한 경우가 뭐겠어요? LH 대출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대출할 때 이제 보험을 가입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미 임차인이 가입했는데 또 임대인한테 가입해라고, 그럼 보험료를 2번 해먹겠다는 거잖아요. H허그에서. 그러면 그렇지 않고 임대인이 위반하면은 징역하고 벌금을 내려버리고, 그거가 좀 지나칠 거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이 과태료로 100분의 10을 때려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 보증보험 몇십만 원 가지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은 이거가 위헌사유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수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가 달라졌냐? 이게 보니까 얘네가 아예 안 한 게 아니고 이미 개정안으로 확정이 됐더만, 조응천안이. 이게 지금 현행인데 개정안이 지금 조응천안이에요. 여기 수정안이 금방 말한 국토부 아니죠? 국토부 아니에요. 그래서 조응천이가 했던 거가 뭐냐면 49조죠. 49조에는 1항부터 7항까지가 이미 규정되어 있는데 8항을 신설한 거예요. 그래 놓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어느 하나가 2가 있어요. 1이 뭐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8조 3항에 따른 금액, 이게 뭐냐면 최우선 변제 금액입니다. 경매당하면은 후순위든 선순위든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임차인이 그래 보증금 가입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하면은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살아야 되고, 월세로 산다면은 월세를 좀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다. 왜냐면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 안 하려면 임대 보증금 자체를 낮게 받을 거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주택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이게 이제 LH 얘기인데요. 이런 경우에 된다. 이런 경우에 보증보험에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뭐 이렇게 돼 있고, 과태료는 100분의 10이던 것이 100분의 10이 아니고 3천만 원이 최대로 한다라고 바뀌었다 그랬어요. 자, 임차인이 보증회사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였다. 이렇게 돼 있다. 임차인이 보증회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게 이제 이것도 LH 이런 거죠.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지불하면, 요거는 이제 임대인이 지금 요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일하는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만큼만 보증금을 받고 나머지를 전부 월세로 때리자. 이러면은 이제 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라는 거 1번. 그 다음 2번은 이렇게 보면은 전세금 임차인이 예를 들면 이건 최우선 변제의 보증금에 해당하지 않고 보증금이 높을 경우에, 그럼 임차인이 그 보험을 가입했다면 얘네한테 수수료를 주면 된다는 거죠. 수수료. 요렇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인이 받으려고 하면은 이 허그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미달해 가지고 보증보험 가입을 불허해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들고 임차인한테 그 돈을 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말 누더기 같은 안건인데, 어찌 됐든 우리가 이렇게 대명청지에 뛰어다니면서 숨을 쉴 정도는 아니지만은 빨대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빨대를 빨면서 숨을 쉬지 않습니까? 응? 이제 이 정도는 된다. 지금 빨대 하나는 우리가 들고 있다.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대 같은 법이 하나 생겼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형사처벌을 떠나서 과태료를 물지 않는 길이 열렸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요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누구에게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빌리러 다닌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팔려고 이 부동산이 폭등하는 경기에 부동산을 역으로 팔려고 내놓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직면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가의 정책은 이렇듯 수시로 바뀐다. 이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하나 믿고 그냥 초창기에 믿고 너무 엉덩이가 가벼워서는 안 되겠다. 응? 그러면 손실로 접어든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면 자기의 인성 같아요. 누구는 잘 버티는데 누구는 그냥 오도방정을 떠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이제 푸시를 해가지고 현혹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요거는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는 장세에서 이런 인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어찌됐든 이 부동산 정책은 우리를 앞으로도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정권이 바뀌면 100% 편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